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장도 끝났고 오늘 코스피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좀 오를 듯 했는데 역시나 빠지죠. 흘러내렸습니다. 0.17% 상승을 했는데 낙폭이 과했어요. 낙폭이 과했다. 좀 약간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쭉쭉 빠지더라고. 또 오후 되니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개인들과 외인들은 좀 팔았는데 오늘 기관애들이 좀 샀습니다. 27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 한 0.4%, 삼바가 0.9, 포스코홀딩스 0.3, 네이버 0.9,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비실비실돼요. LG엔솔 0.5% 빠지고 하이닉스 0.6, 오선주 0.3, SDI 1.1, LG화학 0.18 이렇게 빠졌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888.71, 1.3%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11포인트 정도 이상 올랐고 내일은 한번 900 뚫어야지 않겠습니까? 다시 900으로. 개인들은 오늘 이때다 싶어가지고 3,757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외인들이 2,000억, 기관이 1,7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에코프로 BM이 5%, 에코프로 9.2%. 오늘 에코프로 좀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에코 시리즈들이 또 오를 것 같아요. 어차피 회장 깜빵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기업 실적만 좋고 좋은 호재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LNF 찔끔 올랐나요? 0.2%, 포스코 DX 11.8, HLB 1.6, SM 2.9% 정도 올랐습니다. HPSP 4.07%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3.2%, JYP 1.8, 프라비스 6.8, 셀트리온 제약 2.4, 리노공업 2.2%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그렇게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 우량주들이 좀 시원하게 올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2,500선 초반으로 좀 밀려요. 2,500 초반까지 밀리더라. 밀려가지고 개미들은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뭘 샀냐?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이더라고.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코스피에서 보니까 지난주 외국인하고 기관애들 보니까 코스피에서 각각 2,313억, 1조 한 7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애들 좀 많이 팔았어요. 반면에 개미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한 1조 한 1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이제 코스피가 2,504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500선을 내줄 위기에 처하자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를 이제 방어한 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개미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2배로 내는 그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어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를 2,497억을 순매수를 합니다. 지수가 2,500선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이를 지지선이라고 여겨가지고 투자자들이 향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해당 ETF를 대거 매집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지수 상승 시 수익을 2배로 얻는 코덱스 150이죠. 코덱스 150 레버리지 ETF도 641억 정도를 매입을 합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뭐냐? 2,556억 정도 산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이어 LG화학 1,350억 정도 많이 매수했고, 개미들은 이달 7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죠. 파두. 이 파두를 네 번째로 많이 샀어요. 681억 샀습니다. 파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인데 2,007억 정도 가장 많이 순매도한 기업이, 그죠? 참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 순매도한 것은 에코프로비엠을 순매도를 했네. 좀 웃기죠? 에코프로는 사고 에코프로비엠은 팔아요.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기관 애들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1037억 정도 아주 신나게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는 맥신, 이 맥신이 이 관련주들이 3거래일 동안 급등세입니다. 뭐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부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 달성했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초전도체 투자 열풍 때와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투기는 유의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맹목적인 투기는 하지 마세요. 코스피에서 휴비스가 전 거래일 대비 1940원 정도 올랐네요. 8420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 휴비스는 맥신 관련 고분자 그 나노 복합체하고 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해가지고 맥신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더라고요. 이 밖에 맥신 관련주로 거론되는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뭐 경동 인베스트 상한가 찍었네요. 오늘 네 종목은 지난 18일에도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잘 나갑니다. 하여튼 맥신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현재 해석이 돼요. 지난 17일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 카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그 분석해가지고 이 표면의 그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런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맥신은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그 다양한 금속 화합물하고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물질인데 우수한 전도와 전자파 차폐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신소재로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맥신을 만들 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하여튼 카이스트 발표에 따르니까 간단한 측정만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돼서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이 맥신 관련주 상승세는 초전도체 그 테마주 하락세에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난 이후에 연달아서 한가를 기록한 이 초전도체 테마를 이제 맥신 테마가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종목을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좀 몰려간다,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 67,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오후 되니까 힘이 없네요. 보니까 힘이 없어서 결국은 뭐 666으로 끝났습니다. 66,600원, 300원이 올랐어요. 무려 300원이 올랐다. 외인들도 사고 개미도 샀는데 기관들은 팔았죠. 외인의 매수세가 좀 작아요.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상승의 힘도 약한 것 같고요. CL, 모건, UBS, 골드만 애들이 사긴 샀어요 오늘. 근데 골드만과 또 JP가 팔기도 했고, 하여튼 CL하고 모건 애들이 좀 샀다 보시면 된대요. 그 공매도는 한 6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60만 주 정도 꽤 많이 나왔죠. 우선주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건 완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물선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54,300원까지 갔어요. 거의 53,000원대가 54,000원대, 이때가 가장 그 견딜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바닥은 다 온 것 같습니다. 54,000원이 바닥인 것 같은데, 외인들이 좀 팔고 개미들이 한 13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애들이 36,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맥쿼리 83,000, JP 72,000, 모건스탠리 6,700 정도 매수하고요. HSBC 79,000, 맥쿼리 78,000, 골드만 54,000, 다이와 42,000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하여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천 회장도 힘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목표한 대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